어제 남욱 변호사가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.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의심되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. 이른바 50억 원 클럽이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습니다. 모두 7명에게 줄 350억 원을 누가 얼마씩 분담하느냐를 놓고 내부에서 싸움이 붙었다고 했습니다.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700억 원 약정설도 남욱 변호사는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. 주로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문제에 집중된 답변이었습니다. 반면 본인에 대한 질문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. 빠져나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 50억 원 클럽설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최근까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처음엔 좋아하는 형님들이라고 했다가 검찰에 소환될 때 방어권 차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. 이서준 기자입니다. 남욱 변호사는 JTBC 인터뷰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발언과 같은 얘기를 김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. 김만배 회장이 350억 로비 비용이 든다는 얘기, 비용 문제로 다툴 때 되게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50억씩 7분한테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그 얘기 말이에요. 7명의 이름도 들었다고 했습니다. 기사에 보시면 다 나오는 분들 이름을 저도 그때 다 들었습니다.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0억 클럽설에 오른 이름을 공개했습니다.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. 권순일, 박영수, 곽상도. 전직 대법관과 특검, 민정수석 등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들입니다. 이들 대부분이 본인 또는 자녀가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고 인연을 맺었습니다. 정치권 등에선 이들이 김 씨의 로비 창구거나 대장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분쟁 해결 고문단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. 그런데 남 변호사는 어제 350억 원이 로비 자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김만배 씨는 경찰에 나오면서 이들을 조언을 해주는 형님들이라고 했습니다. 대가성은 없었고요.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. 하지만 검찰에 나와선 이들의 역할을 다르게 말했습니다. 호화 법률 고문단은 왜 고용하셨고 그분들 역할은 뭔가요? 호화 법률 고문단은 아니고요. 그냥 저희 방어권 차원에서.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란 취지입니다. 화천대유 측은 그런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률 고문단과 50억 클럽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JTBC 이서준입니다.